사랑하는 대전 시민 여러분, 우리는 지금 코로나19와 맞서 그 어느 때보다도 강한 유대감과 공동체 의식을 갖고 코로나19와 맞서 싸워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민들이 함께 동참해 주시고 이 위기를 함께 극복해 나가 주시는 것에 대해서 시장으로서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브리핑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와 같은 세계적인 대유행 그리고 기후변화로 인한 환경재앙 등 세계화된 이 경제 위기가 우리 시대의 새로운 전환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맞춰 우리 사회는 지난 시기 정부는 한국판 뉴딜을 통해서 국가 발전의 중심축을 지역으로 이동시키겠다는 대한민국 대전환을 선언하였습니다. 한국판 뉴딜이 국가균형 발전과 밀접히 연관되어져 있고 그 중심에 지역이 있는 만큼 우리 대전은 한국판 뉴딜의 시작이자 그 중심에 서 있습니다. 우리 대전은 과학기술 자원의 집약도가 전국에서 가장 높은 4차 산업혁명 특별시입니다. 따라서 대전의 이 정체성은 대한민국이 추진하고 있는 디지털 그린 뉴딜에 가장 최적화되어 있는 도시임이 분명하고 이 기회를 적극 활용하고자 합니다. 이에 우리 대전은 이번 기회를 살려 민선 7기 후반기의 주요 정책 방향인 스마트 그린 도시 완성을 목표로 해서 2025년도까지 총 13조 원을 투자해서 13만 개의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 지역 내 경제 활력을 불러일으키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정부의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사회 안전망 강화라는 3대 방향에 맞추어서 기존 사업 53개를 재구성하고 47개를 새롭게 연계해 발굴하여 총 100대 과제를 수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디지털 뉴딜을 통해서 대전의 산업 생태계를 새롭게 재편하겠습니다. 대덕특구를 한국판 뉴딜의 메카로 혁신해서 바이오 산업, ICT, AI 그리고 소부장의 세 가지 주력 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신독, 둔곡을 중심으로 해서 바이오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대동금탄을 스마트 융복합 산업단지로 만들어서 이곳을 빅데이터의 허브로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나아가서 탐립, 전민, 국가산업단지에 ICT와 AI가 융합한 복합지구를 개발하는 등 대전의 산업구조를 완전히 새롭게 탈바꿈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변화된 생태계를 바탕으로 해서 기존의 바이오메디컬 규제자의 특구에 이어서 5G, IoT 기반의 무선통신 융합 산업과 드론 산업 특구를 새롭게 지정하여 지역 특화형 미래 산업도 펼쳐 나가겠습니다. 또한 지역 기업이 생산해내는 디지털 기술이 바로 대전시의 스마트 시티 실증화 사업에 적용되어서 도시를 스마트화할 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안전과 편의성을 제고하는 데도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디지털 뉴딜을 통한 혁신 성장과 함께 지속 가능한 도시 조성을 위한 스마트 그린 시티 조성 사업도 함께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전국 최초의 트램 건설을 중심으로 해서 전기, 수소차를 대폭 확충해 나가고 시내버스의 운영체계와 연계한 친환경 교통체계를 2025년도까지 완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혁신도시지구인 대전의 역세권 등 그린 인프라 구축과 더불어 공공시설물 그린 리모델링 등으로 탄소 제로 도시로도 거듭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도심 내 생태 녹지축을 연결하고 갑천을 비롯한 3대 하천 그린 뉴딜 프로젝트를 통해서 시민들의 친환경, 여가, 문화공간으로 재구성하는 등 도시와 공간, 생활 인프라의 녹색 전환으로 대전이
친환경 그린시티로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디지털 뉴딜을 통한 산업 혁신과 그린 뉴딜을 통한 SOC 확충으로 지역 내 건설 경기도 활성화하고 또 새로운 일자리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국 최초로 추진하고 있는 고용유지 협약의 확대와 기업 맞춤형 디지털 인재 양성을 병행해서 일자리 안전망을 더욱 튼튼하게 구축하고 디지털 역량센터 확산으로 미래의 공동체도 함께 확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한국판 뉴딜은 수도권 중심에서 지역 중심으로 국가 발전의 축을 이동하겠다는 정부의 의지와 철학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는 지역 발전의 속도를 가속하여 균형 발전의 완성도를 높이고자 함이고, 그 과정에서 혁신 도시가 균형 발전 뉴딜의 새로운 거점이 되겠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고 대전시의 확고한 의지입니다. 혁신 도시 예정지인 원도심 스마트 그린 도시 재생으로 지역 내 균형 발전을 완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아가서 지역 주도형 뉴딜은 도시 한 곳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광역적 공간과 역량의 연계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충청권의 거점 도시로서 광역 협력도 함께 이끌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의 균형 발전 뉴딜을 절호의 기회로 삼아서 대전과 세종의 상생 협력도 새로운 전기를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행정수도 완성의 당위성에 대해서 정부와 국회에서 제기되고 있는 움직임에 대해서 대전시는 전적으로 공감하고 세종이 완벽한 행정수도로서 거듭날 수 있도록 청와대와 국회 이전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응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미 공동생활권을 형성하고 있는 대전과 세종은 행정수도의 실질적인 완성과 더불어 대한민국 균형 발전의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 나가야 하는 운명 공동체입니다. 이를 위해서 단기적으로는 대전시의 혁신 도시를 완성하고 또한 세종시의 행정수도를 완성해서 대전과 세종이 하나의 경제, 하나의 생활권, 하나의 행정권으로 통합되도록 하는 데 있어서 대전은 확고한 의지를 갖고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통해서 대전과 세종이 200만을 넘는 중부권의 핵심 도시로서 성장해 나아가고, 그리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혁신 성장의 중심이 되도록 대전과 세종의 포괄적인 통합을 위해서 그 논의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이런 것이 완성된다 한다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한 균형 발전 전략은 대전에 있어서 가장 중심적인 사안이 될 것이고, 그것은 대전과 세종의 이러한 큰 그림을 통해서 완성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앞으로 대전과 세종 그리고 시민사회, 정치권 등과 다양한 의견들을 받고 토론하면서 이 문제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고 함께 공론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대전시의 정부 정책에 맞게 디지털 그린 뉴딜과 더불어서 사회안전망 구축 그리고 지역 균형 발전에 대한 대전의 의지와 정책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질의응답실을 갖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기자분께서는 손을 들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MBC 문은선 기자입니다. 지금 그 말씀하신 것 중에 세종과의 통합 논의가 좀 궁금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제안하신 통합 제안이 과거에도 얘기가 됐었던 광역 경제권을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행정구역권 통합도 포함해서 말씀하시는 건지 좀 분명하게 말씀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논의가 세종시나 정치권과도 공감대가 형성된 것인지 아니면 대전시 단독의 구상인지도 함께 말씀해 주십시오. 오늘 균형 발전 전략에서의 핵심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대전시가 혁신도시 지정과 그리고 공공기관 이전을 통해서 지역 중심의 혁신 성장을 이루어 나가야 된다는 분명한 의지이고, 이걸 통해서 대전이 이번에 신청한 혁신도시가 반드시 관철되도록 해 나가겠다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지금 국회와 중앙 정부에서 논의되고 있는 청와대와 그리고 국회의 세종시 이전을 통해서 행정수도의 완성에 대한 논의가 반드시 논의 수준이 아닌 관철되어야 할 사안이고, 그것이 행정수도의 완성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대전시는 모든 정치적인 역량을 다해서 응원하고 함께 노력하겠다는 것이 그 두 번째이고, 세 번째는 이러한 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혁신 성장과 균형 발전이 이루어지는 데 있어서 좀 더 효과적이고 또 그 역할을 더 잘 수행하기 위해서는 이제 대전과 세종이 200만이 넘는 그런 중부권의 핵심 도시로 자리매김해야 된다는 큰 비전이 있습니다. 이것은 말씀하신 것처럼 교통과 경제와 문화의 통합을 넘어서서 장기적으로는 대전과 세종이 하나로 가는 통합 논의도 우리가 이 시점에서 고민해야 된다는 이야기고, 관련해서는 저의 시정 철학이고 또 미래 비전이기도 합니다. 다만 이것이 세종시나 이런 데와 구체적으로 논의된 정도의 단계는 아니고, 이러한 비전을 갖고 지역의 언론, 정치권 그리고 또 당사자인 대전과 세종이 깊은 논의들을 시작해야 될 단계가 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우리가 분명한 초점은 행정수도 이전을 통해서 대전뿐만 아니라 세종이 함께 발전해 나가고 지역 내 혁신도시가 선행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네, 저는 국회뉴스 충청본부 최문갑입니다. 한국판 뉴딜을 바탕으로 이 대전판 뉴딜 이 계획을 세우시느라 고심한 흔적이 역력합니다. 이제 근데 이 예산 보면 막대한 어떤 그 지출이 되는데요. 모든 계획이 그렇듯이 예산 계획이 과연 얼마만큼 현실적으로 돼 있느냐 뭐 이건데, 이 계획을 짜시느라 대단히 이제 고심을 하셨는데 뭐 어찌 보면 조금 더 고민을 필요로 했어야 되지 않느냐. 이를테면 그 순발돼 있게 계획은 참 이렇게 짰는데 어찌 보면 좀 더 심도 있는 대전에 맞는 어떤 것들을 고민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이번 지금 계획이 어떤 완성본이라고 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조금 더 다듬어야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모든 정책은 진행형입니다. 미래에 대한 비전을 담는 것이고, 그 비전을 구현을 하려면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한 것을 설계하는 거고, 그 다음 과정에서 하나하나 그것들을 실현해 나가는 그런 과정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것이 저희가 2025년도까지 또 13조 원을 투입하고 하겠다는 그런 예산은 전체적으로 이런 사업들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전체 예산 규모가 이 정도일 것이라는 것이지, 그 사업을 진행하면서 사업 규모는 늘 수도 있고 일부 조정도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한국형 뉴딜과 관련된 대전의 비전들을 이 안에 담은 거기 때문에 아주 결정된 사업에 대한 세세한 예산은 아니라는 것을 뭐 이미 잘 알고 계실 거라 생각이 들고, 그렇게 하나하나 채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네, 뉴스핌의 오영균 기자입니다. 지금 그 통합 논의를 말씀하셨는데, 그 대전과 세종 인전 핵심 도시로서 사실상 통합이 어려워 보이는데, 그 정부 이제 뉴딜 정책과 이제 편승해서 시장께서 그 운만 띄우는 것이 아닌지 하고요. 그 이춘희 시장하고 논의가 좀 있었는지 두 개 질문드리겠습니다.
그 실현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것 또한 주관적이고요. 하겠다는 것도 주관적 의지가 개입돼 있는 겁니다만 이것이 대전이 어느 날 갑자기 진행된 것이 아니고 이미 통합의 경험을 우리 갖고 있습니다. 지자체에서도 인근에서는 그 청원과 청주가 통합한 사례도 있고요. 또 대도시권으로 따지면 마산과 그리고 어디입니까? 창원이 통합한 사례도 있습니다. 최근에는 대구와 경북이 통합하겠다는 그러한 의지들을 천명하고 협의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는 대전이 150만 도시를 갖고 그 메트로폴리탄으로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는 도시로 성장하는 데는 더 보완되어야 할 것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장기적으로 대전, 세종, 충청권이 500만 이상의 그러한 인구 규모를 갖고 있는 경제권이 돼야 그리고 국내에서의 어떤 경쟁력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 얼마만큼 진행됐냐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비전과 철학을 갖고 있느냐가 더 중요한 일이고 그런 면에서 지금 물론 당사자인 대전과 세종이 이 문제에 대해서 충분히 논의도 해야 되고 또 정부와 정치권과 여러 논의 주체들이 이거에 대한 논의와 합의 과정이 필요하고 그 시간이 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비전을 우리가 가지고 또 그런 논의를 통해서 함께 노력해 나가는 것이 저는 필요하고 그 전 단계인 여러 가지 교통 인프라를 구축하는 거라든지 생활권을 통합시킨 여러 조치들도 진행하면서 하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이라고 봅니다. 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그러면 이 통합 논의가 정부에서 뭐 지역 광역화라든지 아니면 부울경의 메가시티 뭐 이런 거랑 비슷한 맥락으로 이해하면 되는지 그걸 참고하신 건지가 궁금하고요. 그 뭐 대구 경북이나 부울경 같은 경우에는 같은 광역급 도시들이 그 어느 정도 비슷한 규모의 경제 체제를 가지고 있어서 규모의 경제로 시너지 효과를 내기 위해서 지금 그런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는데 세종과 대전은 같은 광역이라고는 해도 어쨌든 그 차이가 너무 많이 나고 그 논의가 어떻게 좀 구체적으로 진전될 수 있을지 그리고 합쳐졌을 때 그 말씀하시는 시너지 효과 혹은 기대 효과 뭐라고 볼 수 있는지 좀 부탁드립니다. 오늘 사실 그 전체적인 브리핑은 정부가 하고 있는 그런 뉴딜 정책과 관련해서 대전시는 연관된 사업을 어떤 것들을 할 것인지를 설명드리는 자리였고 두 번째가 이 뉴딜 정책이 결국 지역이 중심이 돼야 한다는 정부의 어떤 판단 그리고 대통령의 철학과 우리 대전시가 추진하고 있는 지역을 거점으로 하고 있는 혁신성장 즉 혁신도시 지정 그리고 공공기관 이전이라든지 그 대전 세종이 함께 지역사회 거점 중심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데 관한 문제를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계속 뭐 그 통합 논의만 지금 계속 중심에 되고 있는 것 같아서 전체적인 맥락에서는 그 부분을 좀 종합적으로 고려해 줬으면 좋겠고 두 번째로 대전과 세종은 지금 인구 규모만 놓고 보면 물론 이제 대전 인구가 더 훨씬 더 많고 세종시가 아직 30만 좀 넘는 정도 수준입니다만 명실공히 세종시가 정부의 행정 수도로서의 위상과 거기에 걸맞는 기반들을 구축하려면 많은 시간과 인프라의 구축이 필요합니다. 이런 것들을 대전시와 세종시가 함께 협력하면 훨씬 더 효과적으로 또 빠르게 성장하고 기반들을 갖춰 나갈 수 있다는 판단에서 대전과 세종이 하나의 방향으로 뭉쳐서 가는 것이 대전에도 그리고 세종에도 도시 발전에 도움이 될 거라는 판단 속에서 이런 제안을 하고 있는 거고요. 지금은 이런 것들에 대한 논의들을 통해서 아까 말씀하신 그런 구체적인 사안들을 하나하나 좀 짚어서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나갈지를 좀 더 논의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네, 다음 일정이 있어서 이제 한 분만 더 질문을 받겠습니다. 네, 다른 질문 없으면 오늘 브리핑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예, 뉴스공 유근영 기자입니다.
그 대전형 뉴딜에 대한 비전과 방향성을 잘 설명해 주셨는데요. 그 혹시 예산 규모가 규모이니만큼 국비 전략이나 비전에서도 뭔가 좀 그 혁신적인 방법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꼭 괜찮으시면 예산 확보 방안에 대해서도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쨌든 정부가 160조를 쏟고 190만 개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포괄적인 계획과 그런 예산 편성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정부의 정책 중에는 그 뉴딜과 관련해서 지역의 주도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에 적합한 그리고 이런 뉴딜에 잘 철학에 맞는 그러한 정책 계획이면 정부가 예산을 반영하도록 하겠다는 게 정부의 기본적인 방침입니다. 그래서 대전시가 계획하고 있는 이런 100대 과제들을 잘 설계해서 국가 정책으로 반영되도록 하고 그것이 지역 뉴딜 사업으로 연계되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앞으로 진행하면서 확보돼야 될 일이고 오늘도 뭐 사실은 기재부 예산실장 지금 만나고 오는 길입니다만 대전시 여러 정책들과 관련된 예산 반영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 다각적인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네, 오늘 브리핑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